자, 네. 연이어서 우리 371페이지 배당 절차. 자, 이번 타임에는 371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경매 신청서 결정해서 등기가 나면, 이 등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경매 등기되기 전에 등기부에 이름 나오는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자는 따로 배당 요구나 계산서를 내지 않아도 자동 배당권자다. 등기부대로만. 그 후에 기입된 친구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고, 임차인은 요 전에 대항력만 있으면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배당받을 수 있고, 유치권자 점유가 그 전이어야 되고, 이름이 안 나오는 임차인이나 보증금은 배당받으려면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고, 임금도 참고로 이렇게 여기 경매 등기된 날이다. 그럼 요 전에 이름 나오는 친구들은, 또 이 전에 등기부에 이름 나오는 친구들은 자동 배당권자. 요 후에 이름 나오는 친구는 요 후에 설정한 친구들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이름이 안 나오는 친구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자, 이거와 관련해서 또 볼게요. 신청해서 결정 나서 등기하고 송달하고 배당 요구 종기, 채권 신고 최고,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기일 쭉쭉 진행돼서 잔금 납부하고, 그러니까 쭉쭉 돼서 결정기일 나고 확정이 되면 잔금을 납부하고, 이 잔금 납부한 과정에, 잔금 납부하면 이제 방금 전에 등기하고 인도명령하고 이제 남은 절차, 배당 절차를 서너 타임 양이 좀 돼요. 배당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임의경매 이쪽만 남고 끝나는 거죠. 경매가 시험 문제, 모든 시험, 집행법 시험 문제 절반을 차지하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배당 절차. 우리 교재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 두 문제가 좀 비중이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자꾸 반복이 돼 나갑니다. 그리고 자,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원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 또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 요구한 채권자들끼리 합의하면, 이렇게 배당하는 걸 해달라 그러면 그에 따르게 돼 있어요. 배당표를 거기에 맞춰서 맞춰주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3번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하한고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그 하한고하면서 10% 걸게 돼 있잖아요. 보증으로 제공한 건 배당으로 편입되는데, 요게 이제 채무자 및 소유자가 제공한 거는 전액 배당으로 편입되는데, 채무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제공한 거는 이렇게 채무자 소유자가 한 거는 보증이 전부 배당으로 편입되고 전액, 채무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한 경우에는 하한고한 날로부터 기각이 확정될 때까지 이 낙찰대금의 15% 이자가 배당으로 편입돼요. 전부 되는 건 아니다, 이건. 그렇죠? 자,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채무 인수나 차액 지급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할 필요 없이 바로 배당 일을 열게 되고, 아까 봤던 거죠. 마지막으로 경매대금 가지고 채권자 전부 갖기에 충분하더라도 반드시 배당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경매에서 채권자가 한 명밖에 없다. 경매에서 채권자가 한 명밖에 없고 돈이 남는다. 다시 한번, 경매에서 채권자가 한 명밖에 없고 돈이 남더라도 배당 절차를 생략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을 풀기 위한 워밍업을 좀 하려래요. 어려운 건 아닌데 지문이 기니까. 그리고서 이제 중복이 꽤 돼요. 꽤 돼. 너무 중복이 돼. 앞에서 너무 중복이 돼가지고 훅 넘어갈 거예요. 자,
근저당 다음에 가압류를 하면 당연히 근저당이 우선권 배당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받습니다. 가압류한 다음에 근저당이 오면 이게 무효가 아닌 이상 채권자란 말이야. 지금 실무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만 가압류한 후에 했으니까 얘한테 근저당 우선권을 주장 못해서 실무는 안분 배당합니다. 안분. 얘가 가압류 후에 했으니까 우선권을 주장 못하고 그렇다고 무효가 아닌 이상 채권자라 지금 실무상 안분해요. 또 이거 구분할게요. 전소유자 권리 문제예요. 봐봐요. 가압류를 해놨어요. 안고 넘어갔어. 여기 또 가압류가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이런 경우에 얘들은 채무자가 B고요. 얘는 A예요. 이때 배당할 때 빨간 가압류하고 파란 가압류는 같은 가압류가 아니다. 얘는 얘고 얘는 얘니까. 그래서 실무상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면 가압류 되고 남은 것만 넘긴 거로 해서 얘가 먼저 가져가고 남는 돈을 둘이 나눠 갖는다. 혼자면은 얘가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것만 가져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가압류 금액만큼만, 등기부에 올라온 금액만큼에 대해서. 자, 여기에 가압류가 돼 있어요. 근저당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아까 본 것처럼 나눠 갖기죠. 얘가 가압류 후에 했으니까. 그리고 둘이 나눠 갖기 하고 남는 게 있으면 가져가겠죠. 얘들은. 근데 잘 보세요. 얘가 가압류한 걸 안고 샀어. 여기 근저당을 했다. 그럼 얘는 여기다 한 거고 얘는 여기. 그러니까 얘가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것만 넘긴 거라 이렇게. 얘가 가압류가 우선해 거꾸로. 잘 보세요. 이거와 관련해서 자, 갑이 을에게 2천만 원 가압류를 했어요. 2천만 원 가압류했어, 갑이. 이 가압류 후 아파트를 병이 넘어갔어, 병에게. 이걸 전제로 해라.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얘가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를 넣었어. 이제 이걸 안고 넘어갔으니까 경매를 넣었단 말이에요. 강제경매를 절차해서 잘 보세요. 앞에 봤던 것들이에요. 개별 상대요. 이때 넘어간 후에는 을의 다른 채권자, 얘 다른 채권자들은 이 배당에 참가할 수가 없다. 정은 청구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그죠? 얘가 가압류한 걸 안고 샀어요. 얘는 판결받아도 경매 넣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소유자는 병이야. 이게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은 이제 끝났다. 참가할 수 없다. 가압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얘가 가압류한 건 얘한테만 가압류다. 정한테는 가압류가 아니다.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갑이 가압류를 본업요청하는 경매를 실행한 후에 이번엔 병의 채권자, 여기에 다른 애가 들어왔다. 얘는 이 가압류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얘는. 근데 얘가 먼저야. 얘 가압류 금액이 먼저고 이걸 넘는 나머지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맞는 거예요. 3번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갑의 가압류가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때는 이 병이 무효를 주장해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잘 보세요. 갑이 이렇게 봐봐요. 이중매매를 한 거야. 이중매매. 응?
여기도 매매를 했는데 이중 매매를 한 거예요. 적극적 배임 행위. 다시 한번 요 3번 지문을 보면 가압류가 형식적으로는 가압류지만 실제로 보니까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얘한테 파는 거를 얘가 이중매매 해놓고 이중매매로다가 등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다가 있는 것처럼 가압류를 해가지고 경매에서 이렇게 가져왔다면 얘가 너 이게 거치로만 강제집행이지 실제로는 이중매매 행위를 이걸 하려고 한 거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무효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X부동산을 취득한 병이 여기다 이제 근저당을 해줬어. 근저당. 그럼 얘는 가압류고 안고 넘어가서 여기다 근저당이지 얘한테. 누가 우선해? 얘가 우선하는 거지. 근저당이라도. 근저당을 해줬는데 A가 경매를 진행해서 매각된 경우 갑은 가압류 당시 1900 한도 내에서는 근저당보다 우선한다. 알겠죠? 우선한다.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갑의 가압류 당시 청구 금액이 원금만 기재한 것라면 이렇게 원금만 기재한 것서 을에게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비용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압류한 걸 안고 넘어갔더라도 가압류할 당시에 원금만 기재했다면 이자와 비용이 있더라도 이자와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없다.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등기부에 올라간 원금만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원금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다. 자, 요 문제 하나면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죠. 사례로. 자,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기본 전제되는 화면들, 이것들을 이용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가압류 상대 효과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복이 나옵니다. 2번 지문. 자, 옳지 않은 것은, 중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중복이 나와도 첫 경매 등기 되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당연히 배당받는 거고요. 2번은 중복이 아니에요. 2번.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만 가지고는 아직 집행거론이 아니잖아요. 지급명령이 결정이 나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 안 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접수증만 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러더라도 그러면 배당 요구는 부적법하죠.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어떻게 했어야 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제출해야 된다. 언제까지? 종기까지. 그러면 하자는 치유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고. 급할 경우에 접수증만 가지고 하더라도 최소한 종기까지 제출해야만 하자가 치유된다. 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조세, 체납처분 공공기관은 등기부에 체납 압류가 안 돼 있다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된다. 첫 경매 등기되기 전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 요구 없더라도 배당받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지. 이름이 안 나오니까.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된 거니까. 임차권 등기가 돼 있지 않는 한. 5번.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채권을 조금만 배당 요구했다면 종기 후에는 나머지를 추가할 수가 없다. 추가할 수가 없다. 자, 3번. 이제 중복된 거 좀 뺐습니다. 자, 근로기준, 이건 중복 안 되는 걸 본 거예요. 임금, 자,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선권 있는 임금 채권자가
체불임금 확인원 이런 걸 가지고 임금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가압류만 해놨다, 등기부에. 그러면은 등기부에는 가압류만 올라가 있지 이게 임금인지 아닌지가 안 올라가요. 가압류인 경우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가 아니라 그럼 언제까지 임금임을 밝혀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실무에서 이제 임금을 못 받았다. 체불임금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체불임금 확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경매가 되고 있으면 배당 요구를 바로 합니다. 근데 사업주 재산이 아직 경매가 안 들어왔어. 부도는 났고 체불임금 확인을 받았는데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안 되고 있으면 경매가 안 들어왔으면 배당 요구를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러니까 뭐만 해나 임금 채권자가 경매 전에 가압류를 해놓는다고. 그 뒤에 경매가 들어와. 그러면 경매 전에 가압류권자니까 자동으로 배당권은 있는데 문제는 가압류권자로서 배당권을 받으면 일반 채권이 되는 거고 임금으로 받으면 우선권이 있는데 임금인 걸 언제까지 밝혀야 되느냐. 판례가 배당표 확정시까지. 종기가 아니라 확정시까지. 예전에 실무 어떤 판사님이 쓴 책에 종기까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 바람에 굉장히 혼선이 있었어요. 아니라 보다 배당표 확정시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야? 배당기일에 배당이 안 나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해서 배당이 소송 확정될 때까지도 임금을 밝히면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를 위해서.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자, 배당표 확정시까지라는 거. 3번, 최선순위 1등 선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종기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죠. 배당 요구에 따라 낙찰받는 사람이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종기 지난 뒤에는 철회 못하게 돼 있다. 그렇죠? 이거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낙찰자는 큰 그렇게 변동이 있을 때는 종기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게 맞는 지문이야. 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행기가 도래한 것만 가능하다. 이행기가 도래한 것만 가능하다. 자, 6번 가장 자, 4번 문제죠. 교재 376페이지. 자, 3번 문제. 자, 임금 채권자 똑같이 본 거. 가압류한 경우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안 왔더라도 언제까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하면 된다. 방금 전에 봤던 문제. 옛날에 어떤 판사님이 종기까지라고 책을 쓰는 바람에 엄청 혼선을 줬었다. 대법원 판례가 확정시까지로. 자, 임대차 보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서 직접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때 나는 임차인이다 라고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별도로 해야 되느냐. 판례가 안 해도 된다. 누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보증금 물은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문 가지고 그 사유비 있는 집을 경매 놓았을 경우에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느냐? 별도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경매 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가압류 집행 전에 뭐야? 등기부에 가압류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반드시 종기까지는 뭐가 된다? 배당 종기까지 가압류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 등기가 있었어야만 되는 거다. 아까 지급명령 접수증만 가지고 배당 요구도 하더라도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확정돼야 되듯이 이것도 미리 경매 등기 후에 가압류권자가 미리 배당 요구 하더라도 종기까지는 뭐다? 가압류 집행 등기부에 올라가야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 자, 이번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과 전세 등기를 한 경우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별도다, 별도.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했더라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한 게 아니다. 응?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소 안 되고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승계되는 거다. 이거를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고 해서 이것도 배당 요구한 거로 봐가지고 승계 안 되는 거로 했다가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된 적이 있다 그랬죠. 앞에 여러 번 반복됐던 거죠. 이거와 전세권은 별도다. 이건 배당 요구 안 했으면 이건 소멸 안 한다. 이건 했으면 이것만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게 4번 문제, 우리 교재.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 나올 게 미리 땡겨 나온 꼴이 됐어요. 뒤에 나올 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전부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이게 전부 명령이 송달되면요. 나중에 확정이 되더라도 송달시를 소급해서 송달 시점에 채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송달한 후에, 송달하고 이 송달, 이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되니까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효력 발생은 송달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송달 후 확정 시까지 요때는 배당 요구 소용이 없어. 요 전에 들어왔어야지. 왜? 전부 명령이 가는 순간 소유자가 바뀌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송달되기 전에 배당 요구를 했어야 된다. 송달 후에는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다. 배당 요구 경매에서 종기 결정 공고는 경매 결정에 따른 압류가 되고 후서부터 일주일 안에 해야 되고, 기간은 그때로부터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일로부터 2달 이상 3달 이하, 자동차는 1달 이상 2달로 할 수 있다. 자, 채권에서 배당 요구는 채권자 경합이 있을 때가 뒤에 나오는 게 미리 나오는 거죠.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할 때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압류한 유체동산 경매할 때는 종기가 언제다? 집행관이 유체동산 대금, 경매 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나왔어요. 배당 요구가 하는 게. 자, 이제 6번부터는 상당히 중복이 많아요. 우리가 이 임대차 문제가 전체적으로 18문제인데요. 18문제. 그리고 한두 문제만 도우면 되는데 18문제 중에 지금 6번째인데 여기서부터는 중복이 너무 많아요. 앞에서도 봤던 것도 있고. 자, 하나 볼게요. 자, 옳은 질문이에요. 이거 뭐 이것도 중복이야. 경매 후에 가압류한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 요구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건 7번은 그냥 통과. 다 중복. 너무 중복이야, 중복도. 한두 번이라면 또 복습 때문에 보겠습니다. 몇 번. 자, 이거 8번, 1, 2, 3번 지문만 보겠습니다. 1번. 경매 등기되기 전에 체납으로 압류 등기가 돼 있으면 교부 청구 안 하더라도 그 압류 등기할 때까지 금액은 배당 요구 챙기는 거죠. 자, 첫 경매 등기되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로부터 이걸 양수받은 사람은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더라도 이걸 소명해서
가압류 승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알아둘 거는 잘 보세요. 이제 사권 나올 때 관련되는 건데 미리 나오기도 하고 앞에 나온 거랑 구분할게. 가압류는요. 가압류 가처분은 앞에 봤죠? 이 결정 나고 2주 안에 집행을 해야 돼요. 이때 이 결정문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송달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고 2주 안에 해야 되고 집행문이 필요 없다 그랬죠. 긴급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집행문이 어느 데 필요하다? 가압류 재판 후 가압류 재판 후 집행하기 전에 승계가 있으면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가압류 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지만 가압류 재판 후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 다시 한번 가압류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이 집행할 수 있지만 가압류 재판 후 승계가 있으면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 기록 보관하는 데서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계속. 근데 조금 더 세분하면 가압류 앞에서는 재판 후라고만 나와요. 재판 후. 근데 집행 전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앞에서는. 재판 후 승계가 있으면 원래 승계 집행문이 필요 없지만 재판 후 승계가 있으면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 어디서? 기록 보관하는 데서. 그런데 가압류 재판 후 집행까지 끝났다. 등기부에 올라갔다. 집행 후에는 승계 집행문을 안 받아도 돼요. 채권자도. 그래서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가압류 결정 전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이게 뭐야? 가압류 집행이 된 거지 이렇게. 이 채권자는 이 가압류권을 양도받았을 때 가압류권자의 승계 집행문은 받지 않아도 승계 집행 받지 않아도 승계된다. 이거는 가압류 파트에도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칙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오는구나. 가압류 재판 후 가압류는 승계 집행문이 필요 없지만 가압류 재판 후 승계가 있으면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 근데 가압류 재판 후 뭐가 전제되는 거야? 집행하기 전에 승계가 있으면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가압류 후 집행까지 끝난 다음에 승계된 거는 승계 집행문이 필요 없다. 가압류 파트에서. 자, 경매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부동산 위의 담보권, 최선순위가 아닌 저당권, 그러니까 용익물권, 전세권, 그러니까 압류 저당보다 후순위는 경매로 소멸하는 대신에 당연히 경매 전에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당연 배당권자다. 배당받을 수 있다. 이것도 새로운 건 아니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8번까지였고, 그 다음에 요 9번 문제를 보기 전에, 9번 문제를 보기 전에, 8번 문제, 근로자 임금, 지문 이런 걸 미리 보고서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한번 워밍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자, 미리 한번 볼게요. 소액보증금과 3개월 임금 퇴직금은 최우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확정일자 전세권, 담보가 등기도 신고 들어온 거. 그 다음에 근로관계 채권은 이거는 3개월 넘는 거, 3년치 넘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3개월 임금, 퇴직금, 소액보증금 최우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없으면, 담보물권이 없으면 3개월 넘는 임금, 세금, 공과금 이렇게. 이거보다도 이
3개월 최우선 넘는 것도 이 세금 공과금보다는 먼저예요. 먼저 근로자가.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뭐냐면 이건 당연히 최우선, 그리고 제일 꽁치. 자, 문제는 이 세 가지가 3개월 넘는 거는 근저당한테 밀리죠. 근데 근저당보다 빠른 세금은 있을 때는 얘가 먼저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근저당이 없으면 얘가 이렇게 밀리고 뒤로 얘가 먼저고, 근저당이 있으면 이게 밀리고 얘보다 빠른 세금은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걸 워밍업으로 좀 해놓고요.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뒤에 나올 걸 미리 워밍업 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에 따라 인수인 부당이 바뀌는 경우에는 종기 지난 뒤에는 처리하지 못하고, 자, 이 3번 때문에 매각 재산의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없다면, 그러니까 근저당이 없다면 임금 이게 조세보다 우선한다. 요거 보려고 워밍업 한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1등 근저당 3개월 넘는 거. 근데 근저당이 없다면 세금보다는 무조건 이렇게. 이 근로자가. 근데 3개월 넘는 근저당이 있다면 얘보다 빠른 세금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이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실체법상 우선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후순위자한테 부당이득을 할 수 없다. 이따가 잘못된 거 다시 한번. 실체법상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배당받아야 되는데 잘못 배당 나간 경우 부당이득이 가능하다래요. 근데 그거는 배당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안 된 경우에 부당이득이고, 이렇게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배당에서 빠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도 못한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많이 중복이 되죠. 전체적으로 18문제 중에서 10번 문제. 자, 2개 질문만 보겠습니다. 옳은 거로만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 이것도 중복이야. 임차인 지위와 전세권 지위가 둘 다 있다면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했더라도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한 거로 볼 수 없습니다. 별도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이거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이건 언제부터 다시 진행한다?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것도 또 뒤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83페이지. 자, 경매 신청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강제 경매는 배당 요구가 가능해서, 자, 배당 종기까지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으니까 경매 누락된 거를 배당 요구해서 일부는 압류 채권으로, 나머지는 배당 요구로 받을 수 있지만 임의 경매는 중복 경매만 가능하고 배당 요구로 인정 안 한다. 앞에서 봤던 거. 강제 경매는 배당 요구가 가능하고 종기까지 누락된 채권. 임의 경매는 중복 경매만 가능하고. 강제 경매는 중복 경매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 배당 요구도 가능하고, 임의 경매는 중복 경매만 가능하고. 경매 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자. 자, 경매 채권자는 청구 시에 기재한 금액만 배당받죠. 근데 경매를 들어오지 않은 나머지 채권자는 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청구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배당 후 종기까지 별도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경매 넣지 않은 채권자는 최고액 부분에서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얘는 언제 확정이 된다? 매각되고 완납 시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최고액 범위에서는 막 가능하다. 여기 이거 안 하더라도 잘못됐고. 조세 채권의 교부 청구는 배당 요구와 같은 거다. 첫 경매 등기 전에 세금을 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 요구 종기까지 교부 청구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가압류권자는 가압 매각대금에서 결정 당시 청구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고 그걸 넘는 이자나 비용은 배당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기간이 안 지났다면 전세권 자체를 임의경매, 기간이 지났다면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강제 집행을 했다.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압류 추심, 압류 전부 인가 들어왔다면 거기에 배당 요구해서도 받을 수도 있다. 전세권의 근저당권자로서 제3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압류 추심, 압류 전부 들어오면 거기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84페이지. 12번까지만 내용이 좀 있고 그 다음부터 다 중복이에요. 너무 중복이에요. 웬만치 중복이 아니에요. 자, 이것도 사례형이기 때문에 좀 글을 보이는 거지. 자, 경매 등기는 이날, 종기는 이날. 자, 배당받지 못하는 사람, 배당받을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날 중복 경매를 했다. 이날이 언제야? 배당 요구 종기보다 전에. 중복 경매를 신청만 하면 돼. 언제까지? 종기 전에 신청만. 나중에 결정이 그 뒤에 나더라도 상관없다. 이거는 신청만 하면. 이날 가압류한 친구 배당 요구 안 했다. 이날이 언제야? 배당 요구가 아니라 이거는 경매 들어오기 전이네. 경매 등기 전에 가압류가 돼 있으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고, 이날이면 경매 후에 가압류를 했다. 근데 등기가 배당 요구 종기 지나서 등기가 됐다. 이 친구는 배당 요구 해도 배당을 못 받는다. 왜? 가압류 등기가 후에 배당 요구를 그 전에 하더라도 등기가 종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3번이 잘못된 거고요. 집행력의 정보를 가지고 이날이면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했다. 결국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다만 사례화 됐을 뿐이지. 사례화. 자, 13번 너무 중복이 돼서 통과. 자, 14번. 자, 옳지 않은 것은 배당 요구란 다른 사람 채권자가 의해서 진행된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으려는 행위로서 권리 신고와는 다른 거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밑에부터 볼게요. 배당 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한 경우 더 이상 배당받을 수 없고, 압류 채권자나 배당 요구한 채권자가 채권 일부만 경매 신청 또는 배당받은 경우 종기 후에는 새롭게 추가할 수도 없죠. 그러면 2번이 왜 틀렸나 이걸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걸 예를 들면 돼요.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여기 보증금이 있어요. 확정일자. 그러면 이 경매가 들어왔어. 살고 있는 집이. 근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임차 보증금을 압류, 한 사람.
이걸 보증금을 압류한 친구는 얘가 배당 요구를 해야만, 얘가 받을 걸 내가 이렇게 압류가 되는 건데,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있으면 얘라도 이걸 압류한 다음에 대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임차인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배당 요구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대위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된다. 무슨 소리냐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들어왔다. 근데 나는 세입자한테 돈 받을 사람이다. 그럼 어떡한다? 얘가 경매에서 배당받을 돈을 압류만 하면 자동으로 배당 요구한 거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압류한 다음에 얘 대신 배당 요구를 해야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배당금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로 이 배당금 압류는 이게 아니다. 배당 요구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별도로 대위해서 세입자 대신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된다는 거. 이게 14번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이렇게. 질문 하나만 볼게요. 가압류 등기 후. 자, 요것도 이제, 요게 2017년도인가 법무사 2차 시험 문제기도 했는데, 자, 이건 아니구나. 이거 다른 거죠.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이따 나올 거고요. 가압류 후. 개별 상대요.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 가압류권자가 본 판결을 받아 경매할 경우에 이렇게 가압류를 했어요. 갑이 안고 넘어갔어요. 1, 2 경매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 다른 채권자 가압류 당시 소유자, 지금 소유자, 가압류 당시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는 배당을 참가할 수 없죠. 개별 상대효. 자, 이거랑 뒤에 나오는 거랑 좀 약간.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는 배당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16번에 권리신고는 배당 요구가 아니다. 자, 17번에서 밑에 너무 중복이 되니까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일부로 배당 요구한 경우 종기 후에 새로 추가할 수 있다가 틀렸죠. 못하고요. 자, 법상으로 배당 요구가 들어오면 3일 안에 이 사유를 누가 배당 요구 들어왔다는 걸 통지해 주게 돼 있어요. 자, 18번의 마지막 이것도 뭐 옳은 지문으로 매각 우선의 모든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죠. 가압류도. 이게 18번. 요렇게 해서 임대차 문제가 끝이 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받을 채권자 389페이지. 보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볼게요. 공동 저당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 배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5억이 설정되어 있다. 5억을 여기 이렇게 경우에 공동 채권 채권 범위 내에서 이거를 부동산별로 나눠 가지고 비례한 액수로 배당을 받는다. 그러니까 5억을 여기서 몰빵하지 말고 여기서도 몰빵하지 말고 이거 금액 비율로 이렇게 가격 비율로 해서 여기서 일부 공평하게 이렇게 비례한 액수로 환가되면서 비례한 액수로 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여기서 5억으로 배당 받고 또 여기서 또 받고 5억으로 또 받고 이렇게 이런 누적적
누적적으로 배당해서는 안 된다. 이 최고액을 반복해서 누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동시에 배당할 때도 따로 배당할 때도 이것만 먼저 경매됐어. 여기 참가했어. 이만큼 받았어. 뭐 세금 이런 거가 앞서가지고 조금 받았어. 여기 들어갈 때는 요거 빼고 나머지 가지고 배당에 참가해야지. 또 5억으로 또 받았어. 여기 또 5억으로 이렇게. 공동저당권자가 최고액만큼 반복해서 누적적 배당은 안 된다는 게 판례다 지금. 누적적 배당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첫 경매 등기 전에 체납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교부 청구 안 하더라도 배당 요구 한 거로 본다고 압류 금액만큼만은. 자, 이제 390페이지 마지막 문제 같아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임금 채권 우선, 이건 뒤에 또 나옵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다.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만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개인 재산에는 최우선권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느 때 문제가 되냐면, 그 사장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장이 개인적으로 임금을, 그러니까 법인이 부도가 났는데, 법인이 부도가 났는데 근로자들한테 개인적으로 뭐 책임을 지겠다고 공증을 해주거나 그러더라도 그거는 그냥 개인 일반 채권이지 우선 변제권은 없다. 최우선 변제는 사용자 총재산이고,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에서는 우선권이 있고 개인 재산은 우선권은 없다. 대지권 등기가 된 구분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이 집합 건물 보면 이렇게 등기할 때, 이렇게 101호 등기할 때 전유 부분이 있고 여기 지분이, 대지권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 그래서 실무상 용익물권, 전세권은 일부에는 설정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도면 걸어서 이렇게 일부 설정은 어떠하다 그랬죠? 일부 설정하면 우선 변제는 다 받지만 요 일부 한 부분만 한 경우에 일부 안 한 부분을 경매를 놓을 수는 없다. 분할하지 않는 이상. 용익물권은 일부는 가능하지만 지분에는 설정을 못해요. 지분에는. 반대로 저당권은 지분에 설정이 가능하지만 일부에 안 되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의 대지권이 지분이다 보니까 전세 등기를 하더라도 전유 부분만 등기라고 여기는 등기를 못해요. 지분이라. 그렇더라도 대지권 등기가 됐더라도 전세권은 건물 부분만 전세권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대지권은 등기를 못해. 그렇지만 등기는 못하지만 이건 종된 권리라 미친다. 대지권 등기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는 건물만 하지만 효력은 대지권에 미친다 말이에요.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종된 권리, 분리처분 금지, 종된 미침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집합 건물 대지권 등기하면, 집합 건물에 전세권 등기 들어가면 전유 부분만 등기법상 등기하지만 그건 지분, 대지권이 지분이라서 전세권 등기를 못하지만 효력은 미친다. 배당 받는다. 자, 그 다음에 강제경매에서는 임의경매와 달리 일부 청구했더라도 종기까지 계산서 내면, 강제경매에서는 종기까지 내면 이걸 모른다. 배당 요구로 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임의경매는 안 되지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 파트가 끝났습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너무 민감하고 중요한 391페이지 임대차 관련된 파트를, 임대차와 임금을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